자, 여러분.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잡고 텍스트를 달고 사는데 어째 예전보다 오해가 더 자주 생기고 묘하게 단절된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우리가 맨날 하는 그 소통에 엄청난 착각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싹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딱 7%. 숫자 듣고 좀 놀라셨을 텐데요. 우리가 오해 안 사려고 썼다 지었다 정성 들여 고치는 그 메시지 내용 자체가 실제 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3%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상식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에서 진짜 집중해볼 핵심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진짜로 연결되는가, 그 역학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이 93%의 비언어적 신호들이 도대체 어떻게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흥미로운 원리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오늘 살펴볼 흐름입니다. 소통에 대한 우리의 착각을 먼저 살짝 깨부수고요. 그 뒤에 터치, 시선, 정서 조율, 순서 주고받기라는 비언어적 소통의 4가지 비밀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요즘 가장 핫한 AI 시대의 진짜 소통 이야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착각. 소통은 절대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소통은 대체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면 내가 말을 하고 상대가 그걸 듣고 이해하는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상호주관성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입도 뻥긋하기 전에 이미 우리 사이에 탄탄하게 깔려 있어야 하는 공유된 심리적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미리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논리로 말을 던져도 전부 그냥 허공에 튕겨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튼튼한 공유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이 바로 터치입니다. 일상 속에 쓱 숨어있는 신체 접촉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웨이터들을 대상으로 참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계산서를 줄 때 손님의 어깨나 손을 본인도 모를 정도로 아주 살짝 정말 가볍게 스치듯 터치했을 뿐인데 팁이 무려 20%나 껑충 뛰었습니다. 대박이죠? 버락 오바마 같은 정치인들 보면 유세장이나 백악관에서 지나가는 직원들 어깨를 엄청 자연스럽게 툭툭 치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소통 원리를 아주 객관적이고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터치가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이랑 얼마나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그 유명한 해리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 아시죠? 철사로 만든 엄마 모형은 우유를 주고 헝겊 모형은 밥은 안 주는데 보들보들합니다. 그런데 새끼 원숭이가 갑자기 무서운 위협을 딱 느끼면 어디로 달려갈까요? 밥 주던 철사 엄마가 아니라 무조건 포근한 촉감이 있는 헝겊 엄마한테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이 물리적인 촉감, 피부의 맞닿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원초적인 안전망이자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통수단인 셈이죠. 이제 두 번째 비밀, 시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눈을 맞추며 연결되도록 진화한 과정이 정말 흥미롭거든요. 영화 카사블랑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대사 Here's looking at you kid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일본에서 이걸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초월 번역으로 역사에 남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낭만적이라서 재밌는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상대방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미세한 움직임을 읽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동양권 문화에서는 이 강렬한 눈맞춤을 꽤 부담스러워한다는 거, 이 문화적 차이를 진짜 리얼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거든요. 시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짚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저 멀리 중세시대에는 한 공간에서 밥 먹는 거랑 화장실 가는 게 그냥 막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식탁 예절이란 게 생기면서 비로소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보며 소통하는 문명화가 시작된 거예요. 1939년에 미키마우스 눈에 흰자가 딱 그려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자가 생기니까 감정이 살아나고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익명의 사이버 스페이스를 보세요. 서로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예절이 무너지고 앞뒤 안 가리고 서로 공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비밀은 정서 조율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비추고 맞춰가는 과정이죠.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눈 밑 근육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진짜 미소, 이른바 뒷센 미소가 있고요. 입꼬리만 기계적으로 싹 올리는 가짜 사회적 미소, 페남 미소가 있습니다. 가끔 비행기나 서비스 센터에서 승무원들이 엄청 상냥한데 뭔가 묘하게 로봇 같은 아기 말투 쓸 때 우리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비언어적인 신호로는 철저하게 정서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뇌가 무의식이 0.1초 만에 알아채고 방어막을 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서 조율이 아예 뚝 끊어진 인터넷 공간은 어떨까요? 사실 인간의 뇌는 맛있는 바나나 같은 긍정적인 보상보다 당장 나를 물어뜯을 것 같은 호랑이, 즉 부정적인 위협에 훨씬 더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분노글이나 악플, 이른바 어그로가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눈맞춤도 없고 감정 조율도 끊어진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원초적인 뇌가 이런 부정적인 신호들을 생존 위협으로 착각하고 제일 먼저 증폭시켜버리는 거죠. 네 번째 비밀, 순서 주고 받기입니다. 대화 속의 리듬과 템포가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확인해보죠. 2015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추도 연설 중에 진짜 숨막히는 순간이 있었죠. 무려 6초. 6초 동안 기나긴 침묵이 흐릅니다. 이게 할 말을 까먹은 게 아니고요. 그 수많은 청중들을 자신과 똑같은 정서적 공간 안으로 훅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통의 템포를 아주 완벽하게 조절한 거예요. 그리고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 완전히 압도당하잖아요. 이게 바로 순서 주고받기라는 메커니즘이 가진 객관적인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뇌와 관련해서 아주 기가 막힌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뇌가 상대방의 말을 쫙 듣고 해석해서 내 대답을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데까지는 수학적으로 최소 0.6초가 무조건 걸리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면서 티키타카 반응하는 시간은 고작 0.2초밖에 안 걸립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 속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답은 간단해요. 진짜 소통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대답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눈빛, 표정, 숨소리를 싹 다 미리 예측하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같이 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소통.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연결고리는 뭘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네 가지 기둥, 터치, 시선, 정서 조율, 그리고 0.2초 단위로 치고받는 순서 주고받기. 우리는 이 엄청난 비언어적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진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깊고 끈끈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당장 우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지죠. 첫째, 사람 대화 흉내내는 AI들 보면 여전히 한 박자씩 늦어요. 우리처럼 0.2초 만에 감정을 예측하는 걸 못하니까요. 둘째, AI한테는 닳고 재생되는 사람의 물리적 피부가 없습니다. 힘든 날 어깨 툭 쳐주는 그 원초적인 위로가 아예 불가능하죠. 셋째, 빵 터진 웃음소리, 반짝이는 눈빛, 들썩이는 어깨가 하나로 훅 합쳐지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 조율을 AI는 아직 절대 구현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소통과 연결의 무려 93%가 이렇게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에서 나온다면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따뜻한 터치도 불가능한 이 사이버 공간에만 갇혀 지낸다면 우리의 인간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다듬어진 카톡 메시지보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와 직접 눈을 맞추고 같은 공간의 공기를 나누는 진짜 오프라인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일상소통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